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리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네. 스튜디오에 오신 공진님을 또 환영하기 위해서 네. 저희 우리 이노아님께서 다시 한번 네. 또 찾아주셨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교수님도 예. 오랜만입니다. 오야, 2억 원의 연구비가 들어왔는데. 자, 오늘의 주제 바로 이거죠. 핵융합입니다. 사실 저희가 또 이 인공태양을 한번 다뤘었어요. 원래 국가 핵융합 연구소였어요. 기억나시죠? 아, 그쵸. 2020년에 어. 한국 핵융합 연구원으로 연구원. 격상이 되셨습니다. 예, 야, 너무 이거 축하드립니다. 진짜. 핵융합 연구. 사실은 이게 앞으로 미래 에너지 산업의 또 핵심이 될 수 있는 연구 예. 중에 하나거든요. 예. 왜냐면은 지금 또 막 이제 기후 변화라든가 에너지에 대한 어떤 특단의 조치들을 우리가 많이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아. 이제 탄소를 좀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라든가 아니면 우리한테 좀 환경을 유지를 하면서 에너지를 뿜뿌질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없는가? 그 중에 큰 후보로 대두되고 있는 게 바로 이 핵융합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예, 돼요. 알아야 돼. 왜 이게 주목받고 있고 중요한가? 이 기술, 핵융합 기술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나온 것들 중에서는 전망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런 많은 것들을 좀 커버할 수 있는 어. 좀 더 효과적으로 예. 커버할 수 있는 기술이지만 문제는 너무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힘을 합해서 이 기술을 완성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별명이 있죠. 핵융합의 별명이 뭐냐? 별명이 인공태양이에요. 왜 인공태양이냐? 태양의 원리 자체가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태양이 빛이 나고 에너지를 뿜어내는 건데 예. 그거를 지구에다 만들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우리가 쓸 수 있는 전력으로 바뀔 수 있다면 아, 엄청 나겠네요, 진짜. 엄청나겠죠. 네, 그게 핵융합의 핵심입니다. 핵분열과 핵융합의 차이. 물리적 반응이 원전은 핵분열을 이용을 하고 이번에 만드는 인공태양은 핵융합을 만듭니다. 그쵸. 근데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핵이 들어가니까 맞아요. 네. 이제 대중분들은 이거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건데 완전히 달라요. 핵분열은 뭐예요? 분열되는 거잖아요. 그쵸. 핵융합은 뭐예요? 합쳐져. 퓨전이 핵융합이죠. 이 핵이라는 게 사실은 원자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원자 예. 간에 일어나는 일인데 원자 두 개가 합쳐지면 핵융합. 융합. 원자가 분리가 되면 분열. 원자가 분리가 돼서 두 개가 되면 이게 핵분열이에요. 원자 내에서 일어나는 건 똑같지만 원리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왜 원전이 안전성에 대해서 자꾸 문제가 제기가 되느냐. 예.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보시면은 원전의 특징은 이거예요. 우라늄에다가 중성자를 던져가지고 우라늄 원자를 두 개의 다른 원자로 깨트리면서 거기에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걸 우리가 전기로 쓰는 겁니다. 예. 아, 거기서 이제 에너지가 발생하면 그게 대부분 열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그 열 에너지로 물을 끓이면 어떻게 돼요? 물이 끓겠죠. 네. 그럼 물이 증기가 돼서 그 증기가 이제 터빈을 돌려요. 선풍기를 돌리는 거죠. 그럼 선풍기가 돌아가면 그게 이제 전기로 바뀌는. 아. 그게 원자력 발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원전에서의 기술은 중성자를 하나 던져서 우라늄 원자를 쪼개면 이 우라늄 원자에서 또 다른 중성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해요. 그럼 얘네들이 또 다른 우라늄들을 때려요. 그래서 이게 연쇄 반응이 마치 도미노가 네. 하나가 쓰러지면 막 수천 개가 쓰러지잖아요. 네.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한번 뭔가 큰 재해가 닥쳐서 통제력을 상실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핵분열이 그만 일어나게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네. 제어가 안 되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원자력을 썼지만 그래도 큰 사고가 3번 정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연구진들이 들러붙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위험하다고는 얘기하기가 좀 나는-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조심스럽지만 원전의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은 바로 이 도미노처럼 터지는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모든 도미노처럼. 기술이 네. 사실은 뭐 장점만 있는 기술은 없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예. 뭐 우리가 병원에서 뭐 진료를 받을 때도 뭐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거나 이게 결국 우리 몸에 부담을 주는 행위예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는 이유는 그 부담을 주는 것보다 우리한테 주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네. 맞는 거거든요. 어떤 것이든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관점과 가치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고민과 토론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핵융합은 네. 만드는 방식부터가 다릅니다. 핵융합을 일으켜야지 인공태양이잖아요. 예. 얘기를 들어봤을 때 네. 그럼 핵융합을 어떻게 일으키느냐? 아까 핵분열은 어떻게 했어요? 중성자라는 아주 작은 입자를 던져서 깨트렸단 말이에요, 예. 원자를. 네. 근데 핵융합은 깨트리는 게 아니라 붙이는 거예요. 이 붙이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부수는 것이 쉬워요, 그쵸, 만드는 네. 게 쉬워요. 만드는 게 더 힘들죠. 그죠? 물론.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요? 만들어지느냐? 네. 예, 그게 중요합니다. 한번 보시죠. 엄청나게 뜨거워야지 핵융합이 일어나요. 엄청나게 뜨거워야지. 그래서 태양에서는 핵융합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자체가 이미 뜨거우니까 거기서도 계속해서 핵융합이 되고 또 계속 가열이 되고 자체적으로 그러면서 핵융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거죠. 와. 그래서 이 온도가 핵융합에 필요한 최소한의 온도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1억 5천만 도입니다. 오. 정말 상상이 안 가는 온도죠. 사실은 태양의 온도는 중심부의 온도가 1,500만 도 정도 되는데 야. 태양은 중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예. 그 밀도가 달라서 1,500만 도로 되는데 우린 지구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지구에서 갖고 있는 환경 내에서 핵융합을 보려면 1억 도 이상은 돼야지 핵융합이 가능해집니다. 그쵸. 그것도 뭐 이제 수소 간에 이 작은 원자들 네. 원자들을 이렇게 핵융합을 시키는 게 1억 5천 도가 필요한데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만드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최소 조건에 도달하는 것부터가 보통 일이 네. 아니다. 그래서 만드는 예. 것 자체가 힘든 기술이기 때문에 아까 같이 그 원전에서의 문제 전혀 달라요. 그래서 핵융합이랑 원전 기술이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완전히 왜곡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핵분열도 우리가 했으니까 원자력도 예. 만들었는데 핵융합이라고 못하겠느냐 해서 이제 러시아 과학자들이 이제 어떻게 뭔가 시작을 해가지고 왔는데 아직까지도 완성이 못했어요. 그만큼 기술이 정말 어렵습니다. 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정말 많은 성과들을 내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예. 상당히 주축으로 예, 인정을 받으면서 오.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기도 합니다. 사실 핵융합 연구진들은 온도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뜨겁고 차갑고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 온도라는 그렇죠. 거는 일종의 운동 에너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운동 에너지. 예. 그래서 온도가 높다는 건 원자들이 엄청나게 운동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차가울 땐 고체고 조금 미지근하면 액체고 뜨거워지면 기체가 되죠. 예. 그게 왜 그러냐면 기체는 엄청나게 네. 원자들이 빠르게 움직이니까 네. 이 공기 중에 그냥 사방으로 튀어 나르고 있는 거고 네. 그렇죠. 액체는 기체보단 덜 움직이는데 관계를 유지하면서 섞이니까 이렇게 흐르듯이 움직이는 거고 움직일 수는 있죠. 고체는 어쨌거나 그렇죠. 액체는. 예, 고체는 자기들이 주변에 갖고 있는 원자들 간의 결합 에너지가 그 운동 에너지가 그걸 못 이기기 때문에 그들을 멈춰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물질마다 다르지만 네.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서 원자가 운동하는 게 얼마나 빠른가 네. 요런 거로 개념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핵융합에서는. 그래서 이게 차가울 땐 얼음, 미지근할 땐 물. 근데 뜨거워지면은 수증기가 되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 수증기가 더 뜨거워지면 바로 플라즈마 상태라고 오. 그쵸.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플라즈마 상태는 뭐냐? 이게 너무 에너지가 크니까 어느 정도가 되냐면 원자를 이루고 있는 게 핵이랑 전자가 있어요. 건전지로 치면은 플러스 극성의 상태를 갖고 있는 핵이랑 마이너스 극성을 갖고 있는 전자가 우리의 상상으로 따지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원자 예. 하나가. 근데 온도가 너무 뜨겁다는 건 에너지가 너무 높다는 거잖아요. 네. 원자 안에 있는 애들끼리도 뜯어져요. 그게 바로 플라즈마입니다. 그렇죠. 이 상태로 막 돌아다녀요. 그 입자들이. 네. 이게 약간 디스코 팡팡 생각하시면 돼요. 네. 커플들이 이제 끌어안고 있어. 아, 예. 안 움직일 때는 고체. 네. 근데 아저씨가 조금씩 흔들죠. 네. 그런데 커플들이 조금씩 움직여요. 하지만 포옹을 풀진 않죠. 왜냐면 아직은 아저씨의 이 동작이 약해. 오, 더 에너지가. 세게 하면은 굉장히 흔들리고 막 넘어지지만 그래도 커플들은 풀리지 않죠. 네. 여기서 아저씨가 정말 극한까지 끌어올리잖아요. 네. 결국 커플들조차도 그들을 뿌리치게 됩니다. 이게 플라즈마 상태야. 왜 갑자기 박수를 치고 싶어? 예. 갑자기? 아니 디스코 예. 팡팡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예. 예, 원자라는 디스코 그 무대 위에서 그렇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어. 너무 에너지가 크니까. 그러면 문제는 이제 핵융합을 하는 게 목표잖아요. 우리의 네. 목표는 일단은 여기까지 온도가 올라갔어. 플라즈마 상태가 될 때까지. 근데 핵융합이 되려면 말 그대로 그거죠. 핵끼리 합쳐져야 되잖아요. 네. 네. 디스코 팡팡 아무리 흔들어도 남남이 이게 끌어안진 디스코 않아. 팡팡이네? 그래서 아무리 아니 흔들어도 이게 디스코 팡팡이 된다고? 남남이 끌어안진 않아. 와, 진짜. 솔직히 우리가 디스코 팡팡 탔어. 우리 끌어안습니까? 못 하나. 못 하나. 뭐 아저씨가 아무리 흔들어도 내가 차라리 바닥에 부딪히고 나뒹구는 게 낫지. 본능적인 거부죠. 남자를 끌어안지 와, 못해요. 이걸 이렇게 야. 끌고 간다고? 이건 어려워. 핵이 플러스의 극성을 갖고 있고 네. 둘 다 플러스의 극성을 갖고 있으면 자석을 같은 극으로 붙이려고 그러면은 안 붙으려고 하잖아요. 그쵸. 그럼 붙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애들이 움직이는 게 더 빠르면 돼요. 맞아. 더 빨리 움직이면 돼. 더 맞아. 빨리 움직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네, 더 높은 에너지. 온도? 그렇죠. 더 높은 네. 온도. 그래서 1억 5천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거예요. 둘 사이의 반발력을 이겨내기 위한 그러니까. 온도가 1억 5천 도는 돼야 붙는다. 나를 피하려고 해도 예. 나를 피하기 전에 아저씨가 먼저 너무 가서 힘들어. 안겨. 디스코 팡팡이 너무 그러니까 너무 빨라서 상대가 누군지 모르고 안을 정도. 아니, 남자인지 아니 여자인지 거부하고 모르고. 싶어도 네.
그냥 그걸 넘어서는 속도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렇지. 아, 이거 안 돼. 1억 5천 만들면 엄청 그러니까. 디스코 팡팡을 거의 뭐 그냥 거의 서울에서 부산까지 흔드는 거잖아요. 정신이 없죠. 그러면 이게 붙다 못해서 샴쌍둥이가 돼. 그 상태예요. 디스코 팡팡이 이 정도 네. 되려면은 원반이 안 보여야 돼요. 네. 그 정도로 빨라야 돼. 이게 설명이 네. 돼버리네요. 샴쌍둥이가 딱 돼버리니까 그 순간부터 이미 이제 얘가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합쳐지게 그렇죠. 되는 거야. 왜 1억 5천만 도가 필요한지는 아시겠죠? 그만큼 빠르게 핵들이 움직여야지 붙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붙지 않아요. 그만큼 반발력이 세기 때문에 네. 둘 사이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1억 5천만 도를 올렸어. 1억 5천만 도 어디다 보관하실 거예요? 갑자기 궁금하죠. 인공태양 만드는 거 원리는 알겠는데 이걸 어디다 만드냐.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거를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기대되잖아요. 공중부양입니다. 야, 고구마가 뜨거워. 그럼 일단은 그러면 좀 띄워놓으면 되잖아. 죽지 않고 우리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이유는 태양을 직접 맞지 않고 그렇죠. 예. 네. 만졌으면 우린 그냥 사라질 거예요. 근데 이제 만지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그 환경을 어떻게든 지구 안에서 구현을 할 수 있으면 네. 가능하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생긴 거죠. 아, 자, 그래서 어떻게 띄우느냐? 아까 플라즈마 상태가 된 거를 합친다 그랬죠. 그러면 플라즈마 상태는 전기적으로 극성을 띈다고 했습니다. 뭔가 자석으로 치면 N극 S극처럼 전기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있는데 자기장에 가둘 수가 있어요. 코일을 이렇게 감으면 코일 내부는 자기장이 한 방향으로 통해요. 그러면 그 전기적 극성을 갖고 있는 애들은 여기에서 이 벽과 닿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다닐 수 있어요. 이 자기장의 방향을 따라서. 그러면 쟤는 지금은 너무 벽이 좁아서 그런데 네. 벽이 좀 더 크면은 저 건전지가 공중부양을 한 채로 계속해서 돌아다닙니다. 건전지가 가능하다면 네. 우리가 아까 플라즈마 상태로 만든 것도 건전지처럼 똑같은 극성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플라즈마로 만든 기체들도 저런 코일로 만든 도넛 안에서 네. 공중부양한 채로 계속 그냥 뺑뺑 돌 수 있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1억 5천만 도를 만들면 아무리 녹는 점이 낮아도 네. 플라즈마가 닿지만 않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과학자들이 찾아낸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연구하고 있는 이 핵융합 발전 장치의 생김새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겁니다. 네. 도넛 안에서 지금 보라색이 플라즈마 기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돌고 있는 걸 표현한 거예요. 공중에 떠서. 그게 바로 핵융합 발전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저걸 이제 토카막이라 그래요. 토카막은 토카막. 러시아어 약자인데 우라늄을 쓰는 게 아니라 수소를 쓰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 더 안전하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삼중수소가 그나마 이제 방사성 물질이긴 하지만 그 작은 양을 쓰기 때문에 예, 거의 이제 방사능 문제가 거의 위험한 수준이 아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남았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온도를 1억 5천만 도를 만들려면 일단은 계속해서 데워야 되고 플라즈마를 계속해서 가둬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은 엄청나게 큰 자기장이 필요해요. 아까 네. 자기장에 의해서 플라즈마가 그쵸, 그쵸. 공중부양을 네.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코일이라고 코일. 하는 전선을 쓰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전선에 그 핸드폰도 계속 쓰다 보면 어떻게 되세요? 뜨거워지죠. 뜨거워지죠. 왜냐면 모든 예. 전선은 저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손실이에요. 우리는 전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전기의 손실이 자기장을 만들 때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장도 크게 만들 수가 없어요. 네. 저항이 존재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과학자들이 한 번 더 고민을 합니다. 그 전까지 사실 90년대까지도 구리코일을 썼었는데 2000년대 되면서 아 이거 우리가 1억 5천만 도를 만들고 성능이 좋게 해야 우리가 정말 이 전기 발전에 쓸 수 있을 텐데 저항에 의해서 생기는 손실들, 발열들 이런 것들을 막고 싶은데 네. 방법이 없나? 라고 해서 찾은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초전도체. 초전도체의 특징이 뭐냐면 저항이 0이에요. 손실이 오.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그거를 쓰면은 엄청나게 큰 자기장도 만들면서 전력 손실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겠죠. 자기장을 확실하게 가둠으로써 우리가 플라즈마를 제대로 가두는데도 역할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초전도체를 사용하기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핵융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알았죠. 네. 그리고 핵융합 발전 장치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았어요. 그럼 핵융합을 시키는 원자들이 어떤 원자들이냐? 수소입니다. 수소. 네. 수소를 쓰고 있는데 이 수소가 왜 중요하느냐? 왜 핵융합 발전하시는 분들이 이걸 강조를 하느냐? 말 그대로 수소 자체가 너무 많이 있어요. 지구에. 지구상에. 예, 물 자체가 이미 수소가 H2O잖아요. 예. 네. 수소가 이미 두 개가 있어요. 지구가 70%가 물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다. 어. 네. 그래서 핵융합에는 자원의 문제가 거의 없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중수소는 좀 어려워요. 자연에서 구하기가 힘든 직접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예. 그건 우리가 만들면 되니까. 네. 그래서 핵융합이 미래 에너지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죠. 네. 그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엄청나게 작은 양으로 네.
엄청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요. 삼중수소는 직접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최근 보편적으로 하는 방식은 리튬에다가 중성자를 때려서 삼중수소를 만드는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0.1g의 중수소와 0.3g의 리튬만 있으면 이 양으로 랩장님이 1년 동안 쓸 모든 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고도 남아요. 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상용화가 되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렇죠, 일이네요, 그렇죠. 정말. 그래서 우리가 핵융합을 발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 기반 산업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같이 합쳐서 지금 뭔가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되기만 하면 끝나요. 예, 서로 공유하고. 예. 기가 막힌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 이거를 어떻게든 성공시키려고 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정말 그냥 거의 0이에요, 0. 그렇죠. 그거 받아다가 지금 우리가 별의별 짓 다 하거든요. 이거를 지구에서 만들어낸다? 게임 꿈 같네요, 오버. 그거 아세요? 아이언맨 여기 아, 네네네. 아크 원자로 아크 원자로가 아시죠? 핵융합이죠. 이게 핵융합이에요. 예. 그래서 코일 도넛처럼 생긴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죠? 네. 재밌다. 1g도 안 되는 양으로 개인이 1년 동안 쓸 수 있는 전기를 만들 수 있어요. 이거로 보조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자력 발전에 우리가 우라늄 얼마나 쓰는 줄 알아요? 4,000톤을 써요. 이야, 4,000 4,000톤. 말 그대로 안정성 면에서도 충분히 그러겠네요. 제어할 수 있는 수준이 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 이론적으로 네,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이제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원자력과 핵융합의 큰 차이는 원자력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해가 들이닥치면 예. 네. 제어 시스템에 제대로 제어를 못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죠. 물론 이제 원자력 발전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2중, 3중, 4중, 5중으로 제어 시스템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안전해요, 네. 사실은. 그렇지만 핵융합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PC방에서 폭력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냥 전기가 끊기게 되는. 그냥 플라즈마가 온도가 바로 식어 내려가면서 예. 정말 그냥 핵융합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되고 그럴 수 있죠. 살짝 신경질 나고 끝. 네, 핵융합은 그 대신 만드는 게 어렵다. 만들고 그 1억 5천도의 플라즈마 상태를 유지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그렇죠. 엄청난 에너지 발전량 중요합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예. CO2 배출이 없잖아요. 아. 탄소 배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만 한다면 우리가 지금 탄소 배출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좀 걱정을 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미래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까지 예. 핵융합이 왜 중요하고 네. 어떠한 네. 장점을 갖고 있는가 어느 예. 정도 잡히셨죠? 네.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램비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